안녕하세요. 저는 23 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아픔이 저와 엄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호주 유학을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참 평온했습니다. 햇살이 제 방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환전소에서 받아온 달러를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어치의 달러였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 외할머니께서 보태주신 돈, 그리고 엄마가 고생하며 모아주신 돈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옷가지를 꺼내고 양말을 뒤지고 서랍을 완전히 비워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 목소리는 비명처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엄마가 놀라서 뛰어오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앞치마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오신 거였습니다. 왜 그래, 유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내 돈이, 달러가 없어졌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붙잡으며 서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혹시 다른 곳에 뒀니? 은행에 맡겼다거나. 아니야, 엄마. 어제 환전소에서 받아와서 여기 넣었어. 엄마도 봤잖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책상 서랍, 화장대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집에 누가 왔어? 엄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 나도 오전에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왔는데.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떠오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엄마, 뭔가 생각나는 거 있어? 아니,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배신감.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엄마는 이미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설마. 네, 아빠야.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제 아빠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 유학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환전하러 갈 때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고, 호주 날씨를 검색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유진아.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네, 아빠.
바람 피우고 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고 중간중간 울음을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알았어. 내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더라. 그래서 의심이 돼서 한 번 뒤를 밟아봤지. 엄마, 미안해, 유진아. 내 유학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런 얘기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그 여자 집이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야. 30대 후반쯤 돼 보이더라. 내 아빠가 그 여자한테 돈을 쓰고 있었어. 명품 가방도 사주고 식사도 자주 하고.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빠에 대한 분노, 그 여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내 유학비를 가져갔다는 거야?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어제 내가 나간 후에 내 아빠가 잠깐 들렀었어. 서류 가지러 왔다고 했는데 2층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전화해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자. 유진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하자. 진정이 돼. 지금 내 인생이 걸린 돈인데 내가 몇 년을 모은 건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폭발을 조용히 받아주셨습니다. 엄마도 똑같이 화가 나 계셨을 텐데 엄마는 저를 먼저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빠가 받으셨습니다. 왜? 아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좀 와줄래? 급한 일이 생겼어. 뭔데? 나 바빠.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이 유학비가 없어졌어. 어제 당신이 집에 왔었잖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 모르는 일이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여보. 아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엄마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주워 들고 다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5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 집으로 가자, 엄마. 유진아, 가자. 내 돈 찾아야 돼. 그게 내 꿈이야. 내 미래라고. 엄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제 돈을 가져가셨을까? 그렇다면 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아빠가 어떻게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깔끔한 빌라가 늘어선 주택가였습니다. 엄마가 차를 세우고 한 집을 가리키셨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현관문 옆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야, 302호. 우리는 차에서 내려 그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긴 기다림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빠가 서 계셨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시는 게 역력했습니다. 아빠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 여자는 화장이 짙었고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누구야? 그 여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식이에요.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어머, 오빠. 이젠 딸까지 데려왔어. 가족 나들이야?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창피하게. 창피한 건 아빠잖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유학비 어디 있어? 아빠가 가져갔지.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모른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어제 집에 왔잖아. 내 방에 올라갔잖아. 아빠는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집안을 보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르메스였습니다. 그 가방의 가격이 얼마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 가방.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내 유학비로 산 거야. 그 여자가 가방을 집어들고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게 오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예쁘지?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밀쳐냈습니다. 유진아. 엄마의 외침이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놔, 이거 내 거야. 닥쳐, 이게 내 꿈이야. 내 인생이라고. 우리는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집어 드셨습니다. 가위였습니다. 비켜.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여자도 놀란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엄마는 가위를 들어 그 에르메스 가방을 내리쳤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번, 2번, 3번. 엄마는 계속 가방을 찢었습니다. 명품 가죽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몇 년을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이런 걸 사, 이런 걸. 엄마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엄마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방, 내 가방이라고. 가방이 중요해. 내 딸의 꿈은, 내 딸의 미래는. 저는 그 순간 엄마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저를 위해 싸우고 계셨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보다 엄마가 겪은 배신이 더 컸을 텐데, 엄마는 저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해. 아빠가 엄마에게서 가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밀쳤습니다. 손대지 마. 아빠도, 이 여자도,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손대지 말라고. 제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컸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완전히 망가뜨린 후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그 가방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내 가방, 내 버킨백. 버킨이든 뭐든 다 찢어진 인생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찢었듯이. 엄마의 말씀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가족, 오빠한테 물어봐. 오빠가 먼저 내게 왔어. 가정이 불행하다고, 아내랑 안 맞는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에 엄마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올리셨습니다. 찰싹,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불행하다고, 안 맞는다고, 거짓말, 우리 가정은 내가 내 같은 여자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저는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가자, 엄마.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내 돈은? 저는 아빠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돈 돌려줘. 지금 당장. 없어. 아빠가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다 썼어.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꿈을 짓밟고, 내 인생을 망치고, 미안하다고?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이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한 유학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며 밤을 새운 날들,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들에게 고개 숙인 날들, 친구들의 놀자는 제안을 거절하며 도서관에서 공부한 날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아, 비자 나왔어. 언제 출국해? 호주 도착하면 연락해.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제 유학비를 애인한테 써버렸다고. 이제 유학 못 간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시간을 좀 줘. 마련해 볼게. 시간? 내 출국일이 2달 남았어. 기숙사비도 내야 하고 등록금도 내야 해. 2달 안에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이혼해요. 엄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유진이 일도 그렇고 그동안 날 속인 것도 그렇고 이제 끝이에요. 여보, 여보 소리 하지 마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재산 분할 받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아빠는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우리 집에 재산이 뭐가 있어. 이 집도 전세고 내 통장도 비어 있어. 그럼 유진이 유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그건 아빠는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아빠, 그냥 가.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유진아, 가. 제 고함에 아빠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뒤돌아보셨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조차 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식사를 가져다 주셨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유진아, 외할머니 오셨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외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외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우리 손녀, 왜 이렇게 야위었어? 외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에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다 들었어. 외할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 유학비로 써.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3,5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은 무슨? 할머니가 뭐 하러 돈이 필요해? 밥 먹고 잠자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우리 손녀 꿈이 더 중요하지. 할머니. 저는 외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외할머니의 품에서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아, 넌 아빠를 닮지 마. 내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돼야 해.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말이야. 네, 할머니. 그리고 이것 봐. 외할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엄마 이혼 소송 비용이야.
변호사 선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해. 그런 남자한테 절대 지면 안 돼.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의 말을 들으셨나 봅니다. 엄마는 외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살았어요. 남자를 잘못 봤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거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외할머니는 딸인 저희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유진이랑 둘이서. 너희 둘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우리 세 여자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혼 절차, 그리고 제 유학 일정까지. 유진아, 호주 가면 주말마다 전화해. 네, 할머니. 매일 할게요. 그럴 것 없어.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주말에만 해. 대신 엄마한테는 매일 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아빠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불륜 증거를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법정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법정에 애인을 데려오다니. 뻔뻔하네.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변호사가 불륜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호텔 이용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제 유학비가 사라진 날의 CCTV까지. 모든 증거가 아빠에게 불리했습니다. 아빠의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원고의 불륜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더욱이 딸의 유학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꿈을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유학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는 데 쓰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꿈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엄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엄마의 상처가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아빠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남이에요. 제 말에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가요. 저 사람들이랑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 사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겪은 이 아픔을 언젠가 당신도 겪을 거예요. 배신은 배신을 낳으니까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출국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엄마는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겨울옷, 여름옷, 약, 간식들. 가방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너무 많아. 호주에서도 살 수 있어. 그래도 처음 가는 곳인데 익숙한 게 있어야 덜 외롭잖아.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알아. 우리 딸 강하잖아.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평소에 보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호주로 떠나고 엄마는 혼자 이 집에 남게 됩니다. 영화가 끝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좋은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더 현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최고야. 나를 위해 싸워줬잖아. 나를 지켜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엄마, 호주에서 자리 잡으면 엄마도 불러올게. 우리 둘이 같이 살자. 그래, 그럼 엄마도 영어 공부해야겠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이별 앞에서 웃음과 눈물은 한 끗 차이였습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엄마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저는 큰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힘들 때 전화해. 엄마가 달려갈게. 호주까지 어떻게 달려와요, 엄마?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갈게. 외할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열어봐. 할머니가 쓴 편지야.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엄마와 외할머니와 그리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엄마와 외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엄마와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주신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우리 유진에게.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았단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아이였지. 이번 일도 마찬가지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잖니. 사람은 누구나 배신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배신이 너를 정의하지는 않아. 내가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너를 정의하는 거야. 호주에서 행복해라.
그리고 꿈을 이뤄라.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우리 손녀. 외할머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첫 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엄마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없는 집에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습니다. 요가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가, 엄마가. 왜 이상해? 엄마도 새로운 거 배울 수 있지.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이혼 후 오히려 엄마는 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억눌렸던 무언가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국제경영 수업이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은 열정적이었고 학생들과의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인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유진이지? 나 같은 과 선배 민준이야. 아, 안녕하세요. 신입생 환영회 때 봤어. 혼자 공부하고 있길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민준 선배는 친절했습니다. 호주에서의 생활, 공부 방법, 맛있는 식당까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적응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올레이 받았어. 진짜 우리 딸 최고다. 엄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와 외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주말마다 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엄마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유진아, 아빠 소식 들었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년 동안 아빠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소식?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대. 그 여자 아버지가 사업가였잖아. 내 아빠는 그 여자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나 봐.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했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차버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아빠 혼자 고시원에 산대.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왔어. 다시 만나고 싶다고. 엄마, 설마. 아니야. 엄마는 안 만날 거야. 그냥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엄마도 나도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그래, 넌 맞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부서졌으니까요.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의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몇 주를 기다린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합격 통지서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준 선배가 축하해줬고 룸메이트들도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전액이야. 진짜, 정말,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이제 엄마 부담 덜게 됐어. 학비 걱정 안 해도 돼. 유진아, 넌 정말.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 정말 해낸 거야. 그래, 우리 해냈어. 그날 밤 저는 장학금 합격을 자축하며 친구들과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주스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줬습니다. 힘들었던 과거, 엄마와 외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여정을. 유진, 넌 정말 강해.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어.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은 건 내 힘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날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엄마가 가위로 그 명품백을 찢을 때 우리는 단지 가방만 찢은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끈을, 상처의 사슬을, 그리고 과거의 굴레를 찢어낸 겁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하게 사십니다. 이혼 후 새로운 직장도 구하셨고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셨습니다. 가끔 전화로 들리는 엄마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습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제가 방학 때 한국 가면 제일 먼저 외할머니를 뵈러 갑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녀 정말 잘 컸다. 아빠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궁금하기는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더 신중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저는 이제 3년차 학생입니다. 졸업 후에는 호주에서 일하면서 엄마를 모셔올 계획입니다. 영주권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더라도, 꿈을 빼앗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엄마가 그날 가방을 찢으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눈물이야. 이제 다시는 그 사람 때문에 울지 말자. 정말로 그 이후 우리는 아빠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웃었습니다.
함께 일어서며, 함께 걸으며, 함께 꿈을 이루며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호주의 아름다운 하늘이 보입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제 엄마께, 그리고 외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제 날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